그 네. 일본에 이제 가서 촬영을 했을 때, 방송 촬영을 했을 때 겪었던 또 일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로 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저번에 뭐 주택 얘기 하나는 했는데 뭐 그거야 이제 일본 귀신이 어떤 식인지 알려드리려고 했던 가벼운 얘기니까 네, 관심 있는 이제 주카이 숲 얘기 좀 다시 하고 이제 뭐 이누나키 터널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귀신들은 또 어땠고, 또 한국과 또 얼마나 달랐고, 또 유명했던 주카이 숲, 그리고 이누나키 터널, 그곳에 또 촬영을 갔을 때 이야기예요. 갑시다. Let's get it! 제가 주카이 숲에서 있었던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네네네. 오늘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개를 말씀해 드릴게요. 예. 이제 주카이 숲 저번에 무슨 얘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신당 얘기는 제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은 신당 얘기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주카이 숲을 좀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사이쯤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다 보면은 되게 조그만한 신당이 하나가 있어요. 예.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일본 현지 분들 얘기로는 그 안에서 길 잃고 이제 자살 성지가 된 곳이죠. 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안내 표지판에 이제 막 뭐 신용 상담사랑 연결해준다 뭐 그러면 우리나라 한강에 막 붙어 있는 것처럼 막 그런 힘내라는 문구들이 되게 많이 적혀 있는 곳이에요. 예. 하도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많이 하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이고 하다 보니까 뭐 촬영 들어가려고 이제 그 근처에 되게 그리고 이제 영매사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 말을 할 정도로 되게 많은 일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카이 숲을 촬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좀 했는데 거기 신당 하나가 있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위치도 뭐 딱히 뭐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갖고 근처에 있는 영매사분한테 여기 신당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 거기를 좀 촬영해보고 싶은데 안 내려줄 수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영매사분이 이제 마침 자기가 거기를 매번 가가지고 제사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인데 그분들은 뭐라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사 같은 걸 매일 지낸대요 거기서. 예. 그래갖고 그럼 같이 가자. 우리가 출연료도 좀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참고로 저희들은 일본 영매사를 믿지 않아요. 왜요? 일본 영매사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일본이 원체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영감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본에는. 예. 영매사들이 우리나라 치면 무당이란 개념이 아니고 약간 야매법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매 법사. 예. 막 정말 막 영감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막 귀신을 치거나 막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게 잡지식이랑 자기가 공부했던 잡지식들 갖고 이제 재령을 한다고 막 그냥 그래 없는 거보단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분이랑 이제 계약을 하고 밤에 이제 주카이 숲을 들어갔어요. 예. 주카이 숲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냥 나무가 되게 울창하게 있다 보니까 일단 길이 정말 복잡해요. 예. 거기가 등산로도 잘 돼 있고 한데도 이제 등산로를 딱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아마 이건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걸로. 그러니까 막 직각으로 서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끝이 딱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네네네. 근데 거기는 나무가 되게 꼬불꼬불해가지고 그 정면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영매사라는 사람은 자주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앞장서서 그냥 타닥타닥 걸어가더라고요. 그 신당 쪽으로. 그래갖고 막 이제 신당 쪽으로 딱 가는데 저희가 한 30분, 40분 걸어갔나? 이렇게 가슴팍 좀 안 되는 그런 쪼만한 신당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공양을 딱 드리는데 이제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이 영매사는 사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 영매사를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신당 위치를 확보를 하기 위해 갖고. 그래서 그냥 공양하는 장면 막 이런 거 대충 찍는 척 한 다음에 이게 나오면서 이제 끈 같은 걸 몰래 조금씩 묶었거든요. 저희가 이동하면서.
이제 저희들끼리 올려고. 그래서 그날 그렇게 그냥 대충 촬영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촬영 팀들만 이제 주카이숲을 다시 들어갔죠. 네네네. 이제 그 대충 나침반도 있고 지도도 얼추 그려놨고 끈도 묶어놨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 이제 그래 신당 그거 어차피 다 묶어놓은 거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면서 영매사 동행 없이 그냥 딱 저희가 들어간 거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말했잖아요. 거기 진짜 그냥 정면이 안 틀었는데 일단 거기에 일본어 가능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필 그 장소에. 저희가 어차피 혼자 저희들끼리 들어가는 건데 굳이 통역가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얘기를 한단 두 단어 정도가 들리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야 일단은 이거를 들고 나가서 통역가든 아니면 현지인이든 붙잡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 한번 물어보면은 딱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찍을 것도 다 찍었으니까 우린 나가자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끈을 보고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또 한 10분, 20분 정도 걸었나? 이제 여자 작가 한 명이 막 이제 막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뭐 잠깐 화장실 좀 들려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걸어 나가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자기는 도저히 못 걷겠다고 잠깐만 좀 기다려 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여자 작가분이랑 같이 두 명이서 이제 저희들 좀 떨어진 곳으로 이제 딱 걸어간 거죠. 근데 일단 무전기는 쥐어줬어요.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10분, 20분 그냥 저희들 세 명이서 그냥 멍하니 그냥 기다렸어요. 그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좀 심심해지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남자 셋이서. 그래갖고 야, EVP나 다시 들어보자. 한 다음에 이제 다른 VJ 그 형님이 EVP를 막 들어보면서 야, 이게 무슨 단어처럼 들리냐 한 다음에 제가 막 단어를 막 조금씩 이제 막 한국말로 막 이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막 이제 뒤로 가기 반복하기 뒤로 가기 반복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형님이 EVP를 처음 만져봐가지고 그 녹음 버튼을 잘못 실수로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재생이 안 돼 막 그러는데 이제 옆에서 딱 보니까 녹음 버튼 눌렀다고 빨리 중지하고 틀라고 한 다음에 그걸 딱 중지를 한 다음에 이제 틀었는데 저희가 신당에서 녹음한 게 아니라 방금 녹음한 게 딱 틀어지는데 저희 얘기하는 사이 뒤로 배경으로 막 엄청나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녹음이 된 거예요. 다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와, 예. 거기서부터 세 명이 다 굳은 거예요. 야 이거 망했다. 빨리 애들 불러갖고 나가자. 그 다음에 무전기를 쳤죠. 야 얼마나 걸려 이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작가들이랑 합류한 다음에 진짜 도망치듯이 주카이숲을 나왔어요. 주카이숲을 나갔고 이제 숙소에 들어간다 분한테 통역사분한테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누구고 뭐 어디 살고 몇 살이고 근데 이제 너무 뭐 이런 일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마지막 신당에다 인사를 하고 간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이야. 이게 주카이 숲에서 이제 촬영을 갔을 때 겪었던 일인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무사히 내려오신 거고. 네, 무사히 내려왔죠. 한 10,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그런 선택을 한대요. 근데 주카이숲에서 최근은 좀 줄고 있긴 한데 한창 때 1,200명까지인가? 최대? 1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 전체 내 그런 선택자의 10분의 1이 거기서 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꽤나 많은 숫자인데, 그게. 엄청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1년에 한 5,000명 정도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는데 500명이 뭐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숲이라 해서 보호구역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소설로 인해서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죠. 이야. 그러면 또 주카이 숲만큼 또 유명했던 게 이누나키 터널이잖아요. 그쵸, 이누나키 터널이죠. 거기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고 또 어떤 터널이길래 그렇게 또 많은 그런 괴담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누나키 터널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지금 현재 내가 예전에 저 옆에 터널 갔을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여기는 뭐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쫓아와요? 그치. 그러니까 막 쫓아오다가 이제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나서 저희는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작가는 그쪽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깔깔깔깔 거렸죠. 막 그러고 있는데 터널은 소리가 울리잖아요. 차가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걸어다니든 간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작가가 시야에 이렇게 그래갖고 야 여기 우리가 못 느꼈나 보다. 여기 진짜 뭐가 있긴 한가 보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저 끝에서 이제 그 차 오는 뭉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게 들리길래 차 지나오나 보다. 빨리 일단 빠지자 한다. 저기 차 도로 중앙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렇고 근데 거기가 사람이 되게 안 다니는 곳이에요. 저희 지도상으로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거가 더 괜찮은 도로도 되게 많거든요. 한 60은 최소 될 것 같은 속도인데 그 60으로 그 터널을 통과하면은 10초도 안 걸려요. 정말 짧아요, 거기가. 근데 20초가 되고 30초가 돼도 차 소리는 들리는데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감독님이 이상하다 싶어갖고 터널 쪽으로 이렇게 쓱 얼굴로 내미셔서 보셨는데 밤이니까 차가 오면 헤드라이트가 보여야 되잖아요. 헤드라이트가 이제 계약을 하고 이누나키 터널로 다음날 밤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제 영매사가 얘기했잖아요. 일본 영매사들이 약간 그런 야매기가 좀 세다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근데 영매사가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사실. 무서우면 그 사람이 안 되지. 들어가서 예. 네,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뭘 보든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영매사가 쫄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얘 내려보내고 우리끼리 한 번만 다시 들어가자. 이러고 나서 영매사한테 이제 통역사분도 같이 올라왔으니까 통역사분한테 이제 내려가시라고 무서우시면은 일단 돈은 다 못 드려도 일부는 좀 드리겠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가시라 한 다음에 보내고 저희들끼리 이제 딱 들어갔는데 한 10m 딱 들어갔는데 10m 들어가자마자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와. 발을 맞춰서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각각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당형님도 했던 말인데 귀신 발소리가 들리면 정말 위험하다고. 그건 왜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무당형님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냐면요. 일반적인 귀신은 떠다니는데 걸어다닌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발소리가 들리면 정말 위험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거의 저희는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좀 한 명, 두 명 정도는 그냥 조심조심 해야지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들리면 도망을 치거든요. 한국에서도 좀 있었어요. 예. 그런 거 장소들이. 예. 그래서 제가 갔던 이누야키 첫 번째 촬영은 거의 그래서 반쯤 실패하고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을 다시 가셨을 때는 괜찮았나요? 신기한 게 또 무당님이랑 가니까 또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얘기를 했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자기가 일본에 와가지고 항상 느끼는 거는 귀신들이 그러니까 백귀야행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귀신들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대요. 아마 니들이 그 타이밍 맞춰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고 나서 또 일이 있었나요? 일본에서? 촬영을 하러 이누나키 터널을. 그때는 이제 구 이누나키 터널이 폐쇄가 되기 전. 그래갖고 그 구 이누나키 터널 정말 그 괴담의 실체인 그곳을 촬영할 수가 있었대요. 네.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무당형님도 안 계셨고, 그냥 한국에서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 한 분이랑 감독님이랑 작가 이렇게 셋만 온 거예요. 정말 제작비가 없던 시절이었대요. 셋만 왔는데 이 사람들은 무당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감이 잡힌대요.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가. 근데 그 무당분이 얘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약간 공인을 받고 그분이랑 계약을 하고 이제 네 명이서 이제 그 진짜 괴담의 실체인 그 이누나키 터널을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들어갔는데 그 무당분은 일단은 손을 놓기로 한 거예요. 말했잖아. 그분 마인드는 각 나라의 영은 각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 예.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내가 나서겠다. 다른 건 이제 이분한테 맡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영매사분이 갔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3명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역사도 못 불러가지고 작가가 좀 급하게 일본어를 막 공부를 했대요. 한 달, 2달 동안. 그래고 이게 막 띄엄띄엄한 일본어로 이제 영매사한테 뭐 어디에 귀신이 있나요? 어떤 귀신이 있나요? 딱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영매사는 이제 여기에 어떤 귀신이 있고 막 설명을 하더래요. 막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감독님은 이제 무당분 옆에 붙어갖고 이제 촬영을 딱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무당분 표정이 계속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예. 근데 영매사 하는 행동들이 보면은 진짜 그냥 한국 무당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했대요. 감독님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막 그런 걸 하면서 보는 걸 거기서 막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조금씩 이제 번역 막 해주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 갑자기 영매사가 무슨 말을 하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쪽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작가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감독님이 야 쟤 뭐라 그러고 간 거냐? 그러니까 나 얘랑 일 못하겠다고. 얘 가는 거 아니면 나 이제 그 영매사가 그러니까 살짝씩 계속 쳐내더래요. 한국 영들은. 예. 그러면서 일본 영들만 이제 막 설명을 막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래요. 자기는. 그래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그때 당시 가셨던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이 쟤 지금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못 나올 거라고. 야, 여기 계신 분들 되게 화 많이 나셨다고. 예. 기다려. 아마 알게 될 거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한 5분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영매사가 미친 듯이 뛰어오더래요. 자기들 쪽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딱 뛰쳐왔는데 자기들 앞에 딱 강분이 어떻게 해줄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짝씩 뒤로 물러났는데 그 영매사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갑자기 한국말을 하더래요. 근데 한국말로 하는데 되게 소름 돋게 막 갑자기 웃으면서 야, 나 왔어. 이제 나 데리고 가줄 거야? 빨리 데리고 가줘 막 이러더래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무당분한테 그 영매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매사가 이제 무당분한테 가가지고 무당분이 그 영매사한테 가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통으로 막 그 영매사를 보면서 막 그런 말을 하니까 일단은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그 같이 가셨던 무당분이 이제 방울 같은 거 올리면서 이제 막 굿판 같은 거 이렇게 가볍게 버리시더니만 영매사분이 갑자기 툭 쓰러지더라고 그냥 나왔대요. 일단 그리고 나서 숙소로 가가지고 느려터진 인터넷으로 열심히 이제 막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강제징용된 분들이 거기서 공사를 하다가 되게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그 무당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분들이 실리신 거냐 이러니까 일단 지금 내 몸으로 최대한 실을 수 있을 만큼 실었다고 다음에 기회 저희가 이누나키 터널 갔다 온 다음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담배 피우는 거 해주시더라고. 와. 진짜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갖고 와 이건 진짜 무섭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술 마시면서 들었던 얘기여서 잘 생각이 안 나갖고 감독님한테 예. 한번 물어봤던 거죠. 다시. 그러면 아스라님은 개인적으로 일본이 더 무서웠어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더 고스트 스팟이 더 무서웠어요? 제가 겪었던 탑급은 한국에 있어요. 그래도. 오, 그래도 한국.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위는 한국에 있고 물론 한국에서 많이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마 외국 신경 스팟을 더 다녔으면 외국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영국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에 있어요. 얘기로. 그 보호를 해야죠. 네, 시청자 보호를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트장,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트장이 그냥 말 그대로 방송을 찍는 그런 세트장이잖아요. 그쵸. 거기서도 귀신이 많이 출몰을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네네. 첫 번째로 이제 M사 세트장을 말씀해드릴 건데, 이제 거기가 좀 유명해진 게 이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M사의 이제 그 무한히 도전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 양양 특집에서 귀신이 나왔다고 했던 장소가 양주에 있는 M사 세트장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가 원래대로라면 이제 귀신이 많이 나오던 곳은 아니었는데, 저희도 그때 그 프로를 보고 뒷조사를 조금 해봤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나오는. 네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과연 거기서 귀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뒷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네. 이제 조사 과정, 이건 조금 좀 슬픈 내용이고, 현직에서 활동을 하시고 있는 배우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아직도 TV에서 상영하고 있는 M사 프로 중에 그 세트장에서 굉장히 오래 촬영을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네. 되게 뭐 직접적인 명만 얘기 안 하면 되니까, 뭐 쉽게 점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을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구조를. 네. 예. 왜냐하면은 거기가 점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방송을 먹혀버리면 언론 통제를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을 정말 미로처럼 만들어놔요. 네네.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간 계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다른 계단으로 4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야, 예. 소품실은 그게 되게 심해요. 소품실 같은 경우엔 거기에 막 진검도 있고, 그러니까 막 가스총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구비를 해놓거든요. 촬영용으로 예, 예.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점거를 당하는 순간 많이 위험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 미로처럼 만들어놔요. 그래서 무기가 있다 막내 때 보니까. 길도, 막내 때 길도 그래서 정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K사 거기 소품실 같은 경우에는 사극을 좀 많이 하는 소품실이어서 네. 거의 모든 게 사극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극 소품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마, 그리고 가장 많은 게 관이에요. 관이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극 같은 걸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전쟁신 같은 게 끝나고, 뭐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그냥 깔고 눕혀놓으면 되는데, 막 전사자를 보여주겠다면서 막 궁궐 같은 데다 관 쫙 깔아놓고 막 그런 신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네네. 한 번에 너무 잡히는 양이 많다 보니까 관을 정말 많이 구비를 해놔요. 네네. 네. 이제 거기서 선배님이 해준 얘기가, 여기 올 때는 정말 조심하라고.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관을 놓는 창고가 따로 있는데, 그 창고 문을 열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라고. 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다치거나 아니면은 귀신을 봤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네. 알았다 얘기를 하고 막 사극 준비를 하려고 소품을 막 챙기고 있는데, 관을 이제 40개를 챙기려 그런 거예요. 예. 촬영용으로 쓰겠다고. 그래서 끌차를 끌고 그 관이 있는 그 창고로 갔죠. 그래서 하는데 그때 제가 한창 막내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반쯤 졸면서 갔어요, 거기를. 네네.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녹화하는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몸 상태였어요. 왜 이래, 막, 전 엄청 속으로 짜증을 냈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일하나, 뭐, 왜 이렇게 걸리냐, 이러고 나서 옆에 있는 관을 이렇게 딱 당기는데, 관이 갑자기, 제가 안 당겨지던 관이, 뚜껑이 갑자기 탁 열리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정신이 들었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나 안 했구나, 그거. 이러면서. 그걸 안 했구나. 정신이 톡톡 들면서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뚜껑 딱 떨어지는 거 보는 순간부터 이제 진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나 이러다 진짜 막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하면서 진짜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여져가지고 가셨나 봐. 다행이다 막 진짜 정말 다행이다 막 이러고 그 관을 이제 그 움직이지 않았던 관을 이제 치우려고 뚜껑을 다시 바닥에 떨어진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게 먼지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소품실을 가면은 창고다 네. 보니까 관에 손바닥 자국이 딱 하나 찍혀 있더라고요. 헐. 관 뚜껑. 그 본인이 만진 게 아닌데도. 네, 저희는 무조건 장갑을 끼고 끄트머리만 만지라 그래요. 왜냐면 예. 먼지 같은 게 붙거나 그러면은 그 치우기 힘들다고. 예. 근데 딱 그 관에 누워서 뚜껑을 밀친 그런 딱 손바닥 자국이 관 뚜껑에 딱 나 있더라고요. 와. 그럼 진짜 귀신이 그걸 떨군 거네. 그거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이제 그 거기서 다 챙겨갖고 나와갖고 이게 팀장님한테 뭐 제가 네. 거의 고3 때니까 너무 어릴 때고 막 거의 울먹이면서 팀장님 나 거창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한숨 푹 쉬면서 걔는 아직도 거기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창 되게 옛날 일이래요. 거의 몇십 년 전에 그쪽 이제 그 거기 창고가 이제 만들어져서 관을 막 그 시기에 소품실에서 일하는 소품팀이 일이 정말 늦게 끝나고 일찍 시작해요. 네. 왜냐면 촬영 전에 소품을 다 챙겨야 되고 촬영이 끝나면 그 소품을 또 챙겨서 갖고 와야 되고 예.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때 일을 하던 사람이 자꾸 다 꽂았대요. 안 걸리려고. 예. 잠을 자다가 이제 질식으로 돌아가신 거죠. 관속에서. 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못 가시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길 들어갈 때마다 노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관 속으로 들어갔네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도 해요. 그 팀장님이 이제 술 마시면서 했던 말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술자리에서 나왔는데 지가 찾아 들어간 거라고 아이고. 그런 말씀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그럼 진짜로 그 공기가 안 통하게 딱 만들어 놨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팬을 안 돌리면은 그러니까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팬을 안 돌리면은 진짜 먼지나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공기가 되게 탁해요. 그래서 네. 저희도 팬을 돌리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일하거든요. 그 막 어느 정도로 공기가 안 좋냐면 거기서 한 2시간 일을 하고 네. 나와서 코를 풀면은 코에서 검은색 콧물이 나와요. 먼지가 하도 정도요? 들어가가지고. 네. 무슨 탄광도 아니고. 네. 왜냐면 창고니까 막 예. 정말 가구 막 쌓여져 있고 또 사극이다 보니까 거의 다 나무니까 또 나무가 오래돼서 또 부식되면서 갈려서 막 톱밥도 좀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정말 안 좋거든요 거기. 아 정말요? 네, 막 왜냐면 협소한 공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막 의자도 겹쳐서 막 4, 5m 올려놓고 막 소파 같은 것도 막 위아래로 쭉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끼끼해서 뭐 하나 잘못 빼가지고 무너지면 그대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좀 위험하긴 하다. 그렇게 높이 쌓아놨을 경우에는 쓰러졌을 때 그 무게가 실릴 거 아니에요. 그쵸,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리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품질에 사고 났다 그러면은 거의 다 이제 떨어져서 다치시거나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 위에서 물건 꺼내시다가 아니면은 그 물건이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찌됐건 그 소품실에서도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다. 또 이런 이야기였네요, 이게. 네. 네. 그러면 이제 양수리 세트장 아까 말씀하셨던 네, 여기는 이제 네. 되게 많이 유명한 세트장이에요. 네, 어떤 걸로요? 귀신 나오기로 정말 많이 유명한 세트장이에요. 그러면 네. 만약에 제가 네. 그 세트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가면 귀신을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거의 그 정도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무당분들도 그렇고 예. 뭐 일반인 관광객 중에서 여기는 일반인한테 오픈이 돼 있는 세트장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남양주 가셔갖고 입장료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입장료 내시면 들어가서 뭐 촬영했던 장소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촬영했던 게 대표적인 게 뭐 공동경비구역 JSA 오, 예.
있고, 뭐 여고괴담 1, 2도 거기서 촬영을 했고, 뭐 최종병기 활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촬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신과 함께도 거기서 촬영을 했었어요. 아, 다 뭐 좀 그런 쪽에 관련된 걸 많이 찍었네요, 거기서.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일 거기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 하나는 곡성을 거기서 찍었어요. 곡성을요? 네, 영화 곡성을 거기서 찍었어요. 와, 그거 찐이다, 진짜. 그래서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숙소가 구비가 돼 있어요. 스태프들이 촬영 와서 여기서 자고 다음에, 왜냐면 촬영을 2, 3일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숙소 굳이 잡지 말고 여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촬영을 해라 라고 배려를 해가지고 숙소도 만들어 놨고, 심지어 관광객들한테 오픈이 돼 있던 세트장이다 보니까 편의점도 있어요. 네네. 정말 오랫동안 거기서 촬영을 해도 편안하죠. 왜냐면 기본적인 세트장 같은 경우엔 막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네. 막 편의점 한번 가려고 하면 막 차 타고 나가고, 막 잠을 자려고 숙소도 막 차 타고 나가서 자야 되고. 뭔가 막 최적의 그런 조건이네. 예. 그렇죠. 촬영하기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거기가 막 한옥 세트장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한옥 중에서도 이제 막 기와집 있는 그런 세트장도 있고, 그 저작거리 같은 그런 평민들이 살던 그런 세트장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일반 그냥 시대극을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도 있고, 네. 뭐 정말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고 정말 엄청 넓기도 엄청 넓어요. 그리고 촬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갖고 그 컨테이너 박스처럼 크게 해가지고 거기 조명을 위에 쫙 깔아놓고 세트장을 만들 수 있게 장소도 또 따로 있어요. 오. 정말 거기서 뭔가를 촬영하기는 정말 최적의 조건인 거죠. 네네네. 어떤 거를 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지간한 게 처리가 되고 잠도 잘 수 있고 편의점도 있고 심지어 식당도 있어요, 거기는. 예. 그리고 거기 이모님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셔서 밥도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서 촬영을 하면은 그 숙소랑 편의점을 안 써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곡성 얘기를 보게 되면은 세트실에서 뭐 이제 조명이 흔들려서 위에 사진을 찍었더니만 귀신이 찍혔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진을 인터넷에 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이제 제가 영화 곡성을 그 서브로 잠깐씩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들이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 써도는 것보다 이제 현장에 직접 있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곡성 영화 촬영에서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꼬마애가 아파서 막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갖고 막 끙끙대는 장면을 촬영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모니터 화면이라고 해서 카메라 화면을 송출하는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애 얼굴에 자꾸 그림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막 감독님이 이제 막, 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극히 일부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영화 곡성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건 그냥 곡성에서 나왔던 귀신이잖아. 다른 귀신들은 그쵸.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네, 정말 여기는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러도 많이 갔었고, 네네. 정말 그냥 낭량특집을 찍어도 많이 갔었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이거를 풀기 시작하면 정말 이야기가 길어져요. 와, 편 많이 나오겠네. 이 양수리만 해도. 네, 양수리에서만 제가 겪은 일만 10개가 넘어요. 아, 그냥 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냥 이 9년의 세월이라는 거를 천천히 한번 풀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쵸, 그렇겠죠. 그냥 진짜 만화 원피스처럼 우리가 어릴 때 들어서 성인 돼서도 듣는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도 싶네요. 네, 그 다음 또 이제 곡성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괜찮으면은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많이 길어서 다음 분도 또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만약에
시간대가 괜찮으면 제가 그분이 끝나고 나서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그냥 짧은 거 하나를 해주시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날에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면. 아, 그래요. 그건 그러면 네네네. 제가 목요일날 스케줄을 비워놨어요. 와우! 네. 돌벤져스 입성하시려고요? 얘기가 나오셨길래 한번 일단 목요일날 스케줄을 비웠고, 이제 예. 그러면은 목요일날은 제가 인터넷에 미리 좀 하고 가지고 갔죠. 그럼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밝혀지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은 없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무당님이 가져가서 처리하신다고 한 다음에 그 뒤의 이야기는 저도 몰라요. 대신 알겠습니다. 무당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절대로 알려고 들지는 말아라고 얘기하셨어요. 괜히 알아서 안 되겠네요, 그거. 네, 그리고 나서 그 인형을 한 안경 공장. 그런 데 그쵸, 있잖아요. 거기도 유명한데. 그런데 다 가보셨나요? 저 일단은 인터넷에 떠도는 전국의 모든 용가들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다 제가 마스터 하셨다. 한창 낭량특집 촬영할 때 당시 촬영을 5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에 2곳씩 갔다 온 거죠. 모셔서 얘기를 해보니까 도로 구조가 운전자들이 파악을 하기 힘든 구조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다가 막 그 반사경 놓고 그러면서 네. 교통사고도 확 줄었어요. 그래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이제 수맥이 흐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수맥도 흐르긴 하는데 그 수맥이 흐르는 장소가 그 건물 앞에 있는 무덤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랑 그 무덤에 이제 뭔가 안 좋은 기운, 음의 기운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다. 그 늘봄가다는 별 문제는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그쵸. 그 건물은 문제가 없어도 그 무덤에서 있던 일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늘봄가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나 봐요, 생각보다. 큰 이슈는 있었죠. 근데 대부분 다 만들어진 얘기였던 게 인터넷. 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흉가 네네. 방송들을 이제 되게 많이 찾아다니시고 이제 방송국에서 촬영을 많이 나가셨는데 네. 김숙자라는 존재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목격담이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어떤 존재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그냥 흉가에서 몰래 숨어 지내던 노숙자가 빙의가 된 건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건지 어쨌든 약간 좀 이상한 상태를 보이면은 그냥 빙숙자라고 많이 부르죠. 네네. 실제로 그런 그 흉가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모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이제 있냐면 한창 이제 90년대 차에 모텔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재 있는 흉가로 아니면 폐가가 된 모텔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90년대 망한 모텔들이 대다수인데 예. 그런 경우가 왜 망했냐 그러면 이제 90년대 이제 우리나라의 아픈 추억이죠. IMF 때 아이고. 많은 분들이 모텔에서 막 자살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모텔들이 망해서 흉가나 폐가로 많이 남게 됐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망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그냥 건물을 내놔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모텔 안에 매트리스부터 시작해서 침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물건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요. 네, 그쵸. 네. 그러면은 노숙자분들 입장에선 길거리에서 막 신문지 펴고 막 박스 깔고 잘 필요 없이 네. 바람도 막아주고 좀 무섭긴 하겠지만 어쨌든 폐가니까 바람도 막아주겠다. 베개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불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거의 최적의 조건인 장소가 되는 거죠. 그쵸. 흉가 예. 하다못해 가정집도 흉가가 돼도 어느 정도 가구들을 남겨놓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몰래 숨어서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폐가면 상관이 없는데 흉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존재가 있는 경우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가서 예의 차리면서 잘해야 되는데 노숙자분들이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빙의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본 경우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오늘 풀어볼 건데, 예. 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일단은 욕하시는 건 거의 기본이세요. 뭐 어느 현장 갔더니만 실제로 뭐 식칼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어이구. 많았고, 예. 그냥 자기 집이래요.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막. 그냥 막 진짜 그러면서 식칼을 휘둘러요, 막. 나가라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좀 무기로 갈 거예요. 오. 이야기가. 예.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식칼, 두 번째가 쇠파이프,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되게 오히려 세 번째가 제일 무서웠어요. 의자. 의자요? 예. 나무로 된 거 그런 의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의자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폐교 촬영을 갔을 때 일이에요. 아, 폐교. 예. 예. 저희 얘기했잖아요. 사전 답사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고. 그쵸. 3년이면은 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오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체험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바닥에 제일 많이 느는 게, 시간이 지나고 흉가를 가면 제일 많이 느는 게 소주병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막 그냥 놔두지 않고 막 깨트리고 막 창문 그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그 건물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문 바로 앞에 서가지고 자기 집이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어딜 막 남의 집에 맘대로 함부로 들어오는. 예. 그래갖고, 일단 거기를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 쪽에서는 거기 분교 같은 경우 학교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흉가가 되거나 폐교가 되면은 나라 소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국가의 토지나 그런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빙습자가 있다. 여긴 가면 안 된다. 딱 이렇게 체킹을 해 놓으시나요? 그런 데는? 네, 다 정리를 해놓죠. 뭐 우와. 여기 같은 경우에 뭐 빙습자 그러니까 한두 분 계신 경우가, 그러니까 한 분 계신 경우도 있지만 막 두세 분 이상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런 거 다 흉가 리스트 그런 거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리스트 하니까 아까 이지백님이 저희 막 방송국에 A급, B급, C급 쓰는 조그만한 나무 의자라 하더라도 던졌을 때 머리 한번 잘못 맞으면 진짜 잘못하면 끽하면 갈 수 있는 거고. 그쵸.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래서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흉가를 이제 사전 답사를 가기 전에 사전 답사를 갔는데 없었는데 촬영에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그 식칼 드신 분이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거기가 산에 있는 시골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구 막 10가구 안 되는 그런 정말 산속 깊이 있는 시골들 있잖아요. 그런 시골에 버려진 집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돌아가셔갖고 뭐 자손이나 그런 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냥 집이 버려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은 그런 집인데 좀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집이기도 했는데, 거기 살던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예. 자식이 이제 도시 쪽에서 살았는데 이제 도시 쪽에서 자식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하신 거죠.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식 잃은 그 슬픔을 못 이기시고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연탄불 피워놓고 방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 그런 사연이 있던 집이에요. 저희는 거기는 완전히 공지인 걸 확인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촬영에 딱 들어갔죠. 이제 사전 답사를 시작을 하는데, 어르신들 사는 시골집 진짜 사이즈 되게 조만하잖아요. 방 끼케야 2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밖에 있고 마당 있고 막 그런 진짜 옛날 시골집 느낌이어서, 그런 데가 또 그림은 또 예쁘니까 저희가 되게 촬영 욕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 곳을. 근데 딱 사전 답사 때 뭐 딱히 부셔진 것도 없고 되게 생각보다 집이 깨끗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탄불로 선택을 하셨다 보니까 뭐 집에 막 난장판인 경우도 없고,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뭐 흉가 체험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정말 그냥 사시던 그런 느낌 그대로가 남아있는 거죠. 대신 먼지가 엄청 쌓였을 뿐.
사전 답사하면서 여기 위험한 것도 없고 촬영할 만하겠다 이런 다음에 일단 숙소로 내려와서 이제 다음날 이제 본 촬영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골집 그 쇠대문이거든요. 거기가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쇠대문이 끼익 하면서 열리면서 되게 한 30대 정도 된 젊으신 남자분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행색이 막 진짜 노숙자분들처럼 막 더럽히져 있진 않았어요. 네. 그냥 되게 막 멀끔하게 입은 건 아니어도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사람답다 정도 차림을 하신 분이 한 손에 이제 봉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는 분명 확인은 공지였는데 완전 빈 땅인데 거기는 예.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실수로 이제 잘못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도를 누가 샀나 이 생각을 딱 해가지고 과거에 공지였던 시대를 뗐고 현재는 누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왜냐면 정말 그 사람 사유지면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침입을 한 거니까. 같이 네, 완전 가택 침입인 거잖아요. 완전히 그것도 우르르 단체로 막 카메라 들고 가서. 그래갖고 형님이 다른 형님이 이제 다가가셔가지고 저희 누군데 여기가 빈집인 줄 알았다. 예. 죄송하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막 표정이 막 점점 썩어가더니 막 그런 소리가 나더니만 갑자기 식칼 하나를 들고 딱 나오는 거예요. 마당. 헐. 그래서 칼 저희한테 겨누면서 다 나가라고. 여기 내 땅이니까 관여할 생각도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근데 어쨌든 무기를 든 상대를 대상으로 도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일단은 작가님 같은 경우 여자분이었고 했으니까 일단 작가님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내보냈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어느 정도 짬 돼가지고 이제 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감이 온 거죠. 이 사람 쉬었네. 예. 딱 감이 오자마자 일단은 작가 내보낸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 내려놓으시라고. 그거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르시는 거라고. 칼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니까 네. 달랜 거죠. 어차피 다음날 무당님은 오기로 돼 있었고. 네네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니만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지 말라. 도와드리려고. 음. 네. 설득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칼을 뒤로 딱 들더니만 던지는 거예요. 오, 예. 다 도망쳤죠. 그거 칼 날라와서 그 바닥 쪽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다 도망쳤죠. 말통할 상대 아니라고. 예.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다 도망친 다음에 도망쳐서 이제 멀찍이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대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못 알아들을 정도까지 거리까지 도망쳤거든요. 예. 대문 앞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라 해가지고 경찰 불렀죠 또. 그분도 이제 구속되셨고 그분은 이제 살인미수로 구속되셔서 칼을 던지셨으니까 그 유치장을 들어갔다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와.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의 시였다라고 이제 뭔가 본인들의 생각만 하신 거고 만약에 진짜 귀신의 시인 거면 귀신은 그렇게 사람을 그러면 무당형님이 그 네. 빙숙자들을 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네, 몇 번 계시고 어지간하면 근데 무당분들이 이제 빙숙자분을 볼 일이 없는 게 대체로 사전답사 때 잡혀요 저희한테. 네네네. 네, 왜냐면은 사전답사 때 한 바퀴를 돌면서 거의 다 걸리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하시는 행동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휘두른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얘기할 건 좀 많이 위험했던 상황이죠. 오, 예. 그러니까 모텔이었어요 저희가 그 예. 촬영 갔던 곳이. 폐모텔. 모텔이었는데 네, 폐모텔이었죠. VJ가 2명이 가고 무당형님은 그냥 첫날부터 합류를 했어요. 네, 사전답사를 할 때는 괜찮았어요. 아무도 없었고 사전답사 할 때 괜찮았고 이제 두 번째 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같이 갔던 VJ 한 명이 저보다 어렸는데 그때만 모르겠지만 무당형님이 같이 갔기 때문에 만약에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형님이 알 거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 그때가 또 겨울이기도 했었고 무당형님한테 형님 그러면은 저기 없으면은 별거 없을 테니까 촬영 어쨌든 하긴 해야 되고 차에 들어가서 히터 켜놓고 쉬시고 계시라고 무전기로 문제 생기면 무전기 칠 테니까 차에서 쉬고 계세요 한 다음에 이제 저 혼자 이제 모텔을 들어갔죠.
어차피 없다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무당형이도 계시니까. 혼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게 7층짜리 모텔이었거든요. 와, 크네요. 네, 되게 커요, 거기. 예. 그래서 촬영을 하고 이제 저희는 항상 전 장소를 다 찍어야 되니까 1층 돌고 2층 돌고 3층 도는데 이제 위층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흉가가 엄청 조용하다 보니까 작은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예. 사람이 막 서로 여러 명이 숙덕숙덕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막 되게 목소리 낮춰서 그런 소리가 그냥 가라 이러는데 이제 계단 내려오는데 그 계단 딱 내려오는데 그 발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깡깡깡깡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예. 쇠파이프죠. 그렇죠. 누가 들어도 쇠파이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깡깡거리면서 내려오더니만 저 끝에 계단 바로 앞에 있는 방 쪽부터 해서 펑! 쾅 거리는 소리 들리고 막 누구야! 그런 소리 막 거기 소리 막 지르더라고요. 예. 아 잘못하면 뒤지겠다 진짜 이거는. 내가 진짜 오죽하면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모텔 3층이면 꽤 높잖아요. 아, 거기서 그냥 3층을 뛰어내릴까? 높게 만드니까. 네, 정말 만약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매트리스 바닥에 던지고 뛰자. 오. 다리 부러지기밖에 더 하겠냐. 예. 저거에 맞으면 100%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막아보자 한 다음에 진짜 조용히 막 그 옆에 모텔 같은 데 가면 뭐 전화기 올려놓는 그런 조그만 서랍장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막 하나씩 이제 조용히 막 몰래 옮겨놨죠. 문 앞으로. 막아보려고. 막 막으면서 이제 무전기는 소리가 막 반대쪽에서 지지직거리면서 들리다 보니까 소리가 크다 보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말하지도 못할 것 같고. 무당형님한테 형님 저 지금 3층 몇 번 방 들어왔다. 경찰 좀 불러줘라. 이런 상황이다. 남들 문자를 진짜 최대한 빠르게 보냈어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매트릭스는 혹시 몰라서 빼놓고 이제 최대한 문을 막아놨다고 생각한 다음에 경찰 올 때까지만 버티자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제 방 앞까지 오는데 이제 문을 딱 여는데 잠궜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덜컹덜컹 하는 소리 나더니만 그 쇠파이프로 문을 빡 찍는 거예요. 첫 번째 문. 예. 그 틈 생기면 손 놓고 돌릴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문이 진짜 한순간에 열리더라고요. 두 번째 문도 이제 문을 열려고 문고리 딱 돌리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이건 떼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또 안 열리니까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막 나와 막 그러면서 이게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함부로 들어오면 막 그런 말 하면서 쇠파이프로 문을 찍는 거예요. 예. 일단 문을 최대한 막았어요. 막 매트리스 빼놔서 침대 아래쪽에 이제 그 침대 매트리스 올려놓은 그것도 막 문 옆에 막 세웠거든요, 제가. 와. 그래서 막 어떻게 막 그 사람 밀고 들어오려는 거 막 막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지고 살았다. 그래갖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막 뛰어가더라고요. 예. 와 진짜 막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 경찰 사이렌 소리 듣고 그냥 가는 소리 딱 들리자마자. 예. 턱 주저앉아갖고 문자를 보냈어요. 무당형님한테. 형님 감사하다고 신고해 주셔서 이러니까 무당형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오지 마. 경찰 아직 안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경찰 아직 안 왔다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냥 숨어 있으라고. 예. 그러면서 한 5분 후에 또 사이렌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한 5분 후쯤 되게 다급하게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제 이름 부르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누가 갇혀있다고 막 제 이름 부르면서 누구씨 계세요? 저희 어느 서에서 나온 경찰서 누굽니다 막 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3층 복도를 뛰어오신 거죠. 예. 경찰분들 두 분이서 막 힘 풀렸으니까 다리 풀스 엄청 막 낑낑거리면서 그 문 막아놨던 거 밀친 다음에 이제 막 문 열어서 경찰분들 본 다음에 경찰분들이랑 다리 힘 풀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경찰분들 이제 부축 받으면서 이제 내려오니까 감독님, 작가님부터 시작해 VJ 형님 막 다 와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서를 일단 먼저 갔죠.
경찰서를 먼저 갔대. 경찰분들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수색을 해서 네 분을 잡아왔어요. 노숙자 네 분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수색하다 보니까 4층에서 한 방에서 야 진짜 다행이라고. 자기들이 그 무당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감독님한테도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감독님이 일단 스태프들이 전체적으로 등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막 끌고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그 경찰보다 먼저 도착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자니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방송국에 저희들이 막 가끔씩 이제 어차피 이제 지난 일이니까 네네. 주작을 하기 위해 갖고 뭐 쾅거리는 소리나 그런 걸 틀기 위해서 앰프를 들고 다녀요. 아, 진짜요? 주작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무서운 건 만들어야 돼. 안전하게 이제 그 아스라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네. 와. 감독님이 센스가 좋으셨던 거죠. 그렇죠. 이게 또 한두 번 네. 있는 일도 아닐 테니까요, 감독님한테는. 그쵸. 그랬을 수도 있고. 덕분에 사지 멀쩡하게 걸어 나왔죠. 그래도 다행히. 그러면 빙숙자 분을 이제 그 무당형님이 뭔가 퇴마를 한 경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저희가 붙잡은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할머니 분이신데 거기도 진짜 시골에 있는 흉가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사전답사하러 들어갔는데 진짜 막 정말 전형적인 나이 드신 할머니의 모습을 하신 할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신 거예요. 대청마루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초가집 같은 집이었거든요. 네. 거기 앉아서 멍하니 이렇게 막 하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전답사를 갔더니. 빈집이라 들어오고 갔는데, 저분은 누구시지? 뭐, 요 동네 사시는 분이고, 여기 원래 알던 사람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걸었죠. 예. 할머니가 덕을 많이 쌓고 사셨나봐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저희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닌데, 자꾸 어떤 사람이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하고, 나를 자꾸 휘두르려고 한다고. 또 가끔씩 내가 아닐 때가 있으니까, 내 옆에 있지 말고 가시라고. 예. 할머니가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갖고 감은 왔죠. 이분도 시이셨구나.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면 저희가 내일 도와주실 분이랑 같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항상 주머니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막 놓고 다니거든요. 네. 간식 같은 거 드리면서 되게 마르셨어요. 되게 막 거의 못 먹은 사람처럼. 진짜 손목이 막 진짜 엄청 얇아갖고 뼈 드러날 정도로 막 그런 상태. 아이고, 앙상하게. 네, 그래갖고 그거 막 놔두고 물이랑 그런 거 다 놔둔 다음에 이거라도 꼭 드시라고, 기운이라도 좀 차리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 그걸 다 놔두고 나서 바로 무당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분 계신다. 좀 너무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빨리 와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원래 무당님이 다음날 출발하기로 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시고 그럼 지금 바로 가겠다는데 바로 출발하셔서 오셔갖고 이제 빙의 치료를 하고 나서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감독님이 어머니가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거든요. 병투병을 좀 하시다 돌아가셔서 좀 눈에 밟혔나봐요, 그 할머니가. 감독님이 사비로 요양병원에 안내를 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셔서 저희도 다 같이 이제 장례식장을 가기도 했었죠. 예. 그런 일이 그런 적도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빙숙자 분이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빙숙자라고 이제 우리가 막 흉가 체험 갔는데 뭐 그냥 뭐 노숙자 한 분 계시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네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노숙자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시이지 않으신 분들도 네. 계시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곳에 있던 노숙자 분을 붙잡고 인터뷰도 해봤거든요. 네, 인터뷰를 해보니까 막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네. 같이 들어갔는데 다음날 이제 가자 이랬는데 나 안 나갈 거라고, 여기 있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봤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 그거 무섭다. 네. 아니, 거기 있으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있을 그래서- 이유가 없는데. 예.
그래서 귀신보다 무서울 수 있으면 몇천 배는 더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그쵸. 하다못해 이게 저희는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게 일단은 리스트가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해 드릴게요. A, B급은 신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가 있다. C급, D급은 신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저희가 보기에 정말 미미한 수준? 이면 C급에 들어가고 D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D급으로 들어가요. 예. 이제 C급, D급은 D급도 똑같아요. C급, D급은 저희 그냥 없다라고 보거든요, 신기를. 네네. 그 중에서 C급은 아까처럼 이제 카메라 빨 좀 받고, D급은 이제 그냥 길거리에 널린 일반인보다 못생긴 사람들이 D급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예. 이제 그렇게 일단 리스트를 짜놓죠. 예. 가격이 달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C급이 가장 비용이 높아요. C급이 네. 왜냐면 이유가 C급에 배우들이 많아요. 와, 충격. 배우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라 배우라고요? 네. C급에 배우들이 많아요. 와우. 무명 배우들. 예. 연기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얼굴도 괜찮고, 근데 이제 방송을 제대로 못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방송에서 소개될 때는 뭐 법사 아니면 무당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그쵸? 그러면서 정말 무당 행세를 정말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정말 내가 말했잖아요. 어느 정도 연기는 되는 사람들만 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연기는 잘해요. 어디서 또 연구를 되게 많이 해오세요, 그런 분들은. 좀 무당을 보고 배운다거나. 네. 그리고 그렇게 무당 행세를 그래서 C급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이제 A급 같은, 그 다음에 D급은 거의 뭐 최저 시급 정도밖에 안 주고. 예. 그리고 나서 A급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5천만 원 주고 진짜 방송 한번 나와도 진짜 제가 얼추 계산해봤거든요. 예. 진짜 최저로 붓 한 번 나 500 잡고. 근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2번만 한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00인데. 5일이면 본전 뽑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 세금도 안 내잖아요. 와, 5천만 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5천만 원이나 주고 방송에 나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이유가 있었네.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와. 그리고 또 있나요? 혹시 다른 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일단 뭐 돈 관계된 거는 그렇게 치고, 이제 뭐 아까 유튜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방송계에서 이제 사기꾼으로 다 판명 나신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아, 그럼 방송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도 얘기했다시피 프로덕션 쪽이 아마 저희가 더 잘할 거예요. 예. 왜냐면 저희가 그 무당을 만들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우 한 명 네네. 불러놓고 그렇게 하면 걔는 무당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남양 특집이라는 게 좀 많이 사라지는 현 시대에서 이제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오신 거다. 그래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네, 왜냐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방송 나가고 한 3개월이면 약발이 떨어진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예. 사람이 슬슬 줄어요. 그럼 그때쯤 한번 또 얼굴 내비쳐요. 돈 줘 줄 테니까 또 나오겠다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약발 유지를 하면서 돈을 쓸어 모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러다가 방송 딱 사라져 버리니까 뭘 하겠어요, 이제. 근데 이미 돈 맛은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쵸. 예. 저 같아도 만약에 5천만 원 투자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으면 5천만 원 무냥 투자할 거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 솔직히 한 달 만에 2억 5천씩 거의 본전을 뽑아가고 있는 건데 순이익만 2억 5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한 달에 억 단위를 만지던 사람들이 방송 하나 끊겨서 한 달에 막 1,000만 원 단위만 만져봐요. 예. 뭘 하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홍보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 나와서 자기는 어느 방송에 몇 회에 출연했던 누굽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야. 기가 차죠, 제가 봐도.
아마 기자분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방송 아마 유튜브 보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야, 이 사기꾼 새끼. 거의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 방송국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는 뭐 진짜다, 나는 뭐 만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진짜 저희가 봐도 어이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아시잖아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 기반을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고, 아, 그쵸. 허위로 명예훼손을 하면은 그 추가로 더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 막 얘 원래 배우였어요. 뭐 그런 말을 해도 그쪽에서 고소당하면 사실 할 말 없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듣고 계신 분들 아마 분명히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 올라가시면은 댓글도 다시 보고 하실 텐데 댓글에다가 명칭 절제 적지 마세요. 아, 그거는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머릿속으로 이 사람은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고 숙지하시고 피하시면 돼요. 구독자가 뭐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많다 하면 많은 양이고 시청자도 정말 많다 그러면 많은 양이고 적으면 적다는 양인데 조금씩 알려지면은 적어도 피해자는 사라지겠죠. 아, 그렇겠죠.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